15인치 1kg대 중반 썬더볼트 sRGB 100% 너무 비싼 것 말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노트북을 사는데 조건을 붙여가다 보면 남는 노트북이 이거 말고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는 걸 추천하냐고 물으면 저는 고개를 젓겠습니다. MSI의 첫 비즈니스 노트북이자 제가 리뷰하는 첫 타이거레이크 노트북 MSI 서밋 B15의 최종 리뷰입니다. 타이거레이크 프로세서의 자세한 성능과 게임 성능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두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그쪽을 참조해주세요. 저는 이 노트북이 출시하자마자 구매하였고 제가 구매할 당시의 가격은 107만 9천원이었습니다. 스펙은 인텔 최신 타이거레이크 i7 1165G7의 Xe 내장 그래픽, 듀얼 채널 16GB 램, 킹스턴 512GB SSD, 15.6인치 디스플레이, 52Wh 배터리, 실측치 1.52kg의 무게 등입니다. MSI는 노트북의 합판을 임의로 개봉하면 초기 불량 교환이 안되고 무상 AS는 완전히 깨지는 건 아니지만 합판 분해가 불량 증상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무상 AS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열지 마시고, 하지만 저는 합판을 직접 까서 내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두 개의 비대칭 크기의 쿨링팬과 두 개의 히트파이프로 이루어진 쿨링 구조는 MSI의 PS63, 모던 15와 동일한 쿨링 구조입니다. PS63의 경우 GTX 1050 맥스-Q 그래픽 카드까지 탑재한 적이 있던 노트북이니까 내장 그래픽 기준에서 쿨링은 충분해 보입니다. 프레스티지 15와 비교해서는 히트파이프가 한 줄 더 적습니다. 램 슬롯은 2개, SSD 슬롯도 2개로 확장성도 좋은 편입니다. 이걸 내 맘대로 개봉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외관을 볼게요. 이 노트북은 놀랄 만큼 MSI의 중저가형 울트라북인 모던 15와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디자인, 재질, 포트 위치, 키보드, 터치패드, 밀스펙 인증 등 모든 것이 모던 15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냥 스킨 씌운 모던 15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모던 15 타이거레이크 모델에는 썬더볼트 4 단자까지 탑재되어 있죠. 색상 이외에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터치패드에 있는 지문 인식 센서의 유무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안 나면 아무도 서밋을 안 사고 모던을 살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모던 15에는 급 나누려고 색 재현율 구린 보급형 패널을 박아버렸더라고요. 물론 저는 모던 15의 디자인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타이거레이크 신제품이 나오면서 드디어 MSI의 전통적인 용용이 로고가 빠지고 MSI의 글자 로고가 박혔어요. 나름 비즈니스 노트북을 표방하고 나왔는데 용용이 로고가 달려있으면 그것도 재미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디자인 자체는 깔끔하긴 한데 어딘가 좀 모자라 보입니다. 셰시도 꽤나 물렁한 느낌이고 상판이나 키보드 덱도 꽤나 휘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전반적으로 고급 비즈니스 노트북이라기보다는 한성 노트북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일단은 알루미늄 재질인 것 같은 이 검은색 상하판은 지문이 엄청나게 잘 묻고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상판에 지문 자국 없이 이 노트북을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노트북은 힌지가 180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화면 방향을 반대로 돌릴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컨설팅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힌지 자체는 내구도가 그렇게 약하게 느껴지진 않는데 장기적으로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충격을 포함한 밀스펙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저는 밀스펙이 그렇게 가치 있는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포트 구성은 요즘 노트북 치고 나름 충실합니다. 두 개의 USB-A 3.2 Gen2 마이크로 SD 슬롯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는 전원 포트와 HDMI, 썬더볼트 4 포트, USB-A 3.1 Gen1 그리고 헤드폰 잭이 있습니다. 웹캠의 화질과 음질은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화상의 용도로 쓰기에는 그냥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웹캠을 차단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 보안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스펙상 300니트의 NTSC 72% 디스플레이 썼다고 하는데 실제 측정해보니까 sRGB 값은 90%대로 나오고 최대 밝기는 284니트로 측정이 됩니다. 스펙에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니긴 한데 밝기가 300니트보다 조금 떨어지는 건 약간 실망이네요. 밝기 250니트로 표기하는 젠북 UM425가 실측 밝기는 283니트였으니까 둘이 밝기가 똑같아요. 무난한 패널이지만 좋은 패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스피커는 하단을 향하고 있는 스테레오 스피커이며 MSI 울트라북들이 지금까지 스피커가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이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에 사운드는 별로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음량과 음질 모두 별로입니다. 베이스에서 중저음까지 제로에 가까워요.
키보드는 15.6인치 노트북으로는 드물게 10키리스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펑션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고 왼쪽 컨트롤키 크기가 많이 커진 것이 독특합니다. 우시프트 키의 크기를 다소 잘라 먹었지만 대신 방향키의 상하 좌우 사이즈가 동일해졌습니다. 키보드의 타이핑 자체는 큰 불만은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느낌보다는 좀 키스트로크가 물렁한 느낌이 있습니다. 터치패드는 글래스 코팅이 아니라 플라스틱 표면이라 별로 촉감은 좋지 못합니다. 그냥 평범한 보급형 노트북의 터치패드와 비슷합니다. 노트북의 성능, 소음, 발열 쪽을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저번 성능 리뷰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설왕설래가 많긴 한데 확실히 타이거 레이크는 아이스 레이크보다는 좋아진 게 맞습니다. 아이스 레이크와 비교해서 같은 클럭을 내는데 더 적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성능을 낸다고 가정하면 타이거 레이크가 발열이 덜할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인텔은 지금 자기들의 전작인 아이스 레이크와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은 라이젠 르누아르와 경쟁을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데스크탑에서 인텔을 찢어버린 젠3 코어가 모바일로 들어오면 그거랑도 경쟁을 해야 하고 애플 실리콘하고도 경쟁 구도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타이거 레이크가 지금 르누아르는 이길 수 있나 물어보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싱글코어 성능이나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등 인텔 친화적인 프로그램에서의 퍼포먼스는 타이거 레이크가 낮겠지만 멀티코어 성능이나 전력 효율성 쪽은 르누아르를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타이거 레이크가 발열이 어쩌니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 타이거 레이크의 10나노 플러스 공정의 문제는 아닙니다. 르누아르의 성능을 숫자상으로 따라잡기 위해서 인텔은 프로세서의 기본 소비 전력과 클럭을 높게 설정했고 그 결과로 발열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었죠. 서밋 B15의 쿨링 성능은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오히려 좋은 편이에요. 울트라북에서 CPU에 28W의 전력을 줄 때 온도가 80도대 초반에서 유지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양호한 수치입니다. 물론 최대한의 성능을 뽑기 위해 고성능 모드로 노트북을 동작한다면 불편한 수준의 온도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음도 사실 고성능 모드에선 꽤 거슬리는 소음이 나긴 하지만 밸런스 모드 이하에서는 팬 소음도 조용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트북 발열의 책임은 MSI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타이거 레이크한테 있는 것도 아닙니다. AMD의 조바심을 느끼는 인텔한테 책임이 있죠. 그래픽 성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래픽을 전혀 신경 쓰지 않던 회사가 1년 만에 르누아르 베가 내장 그래픽과 게임 성능에서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을 만큼 내장 그래픽을 끌어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텔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AMD의 1.8벤이 MX350급이니 입을 너무 많이 털었죠. 그 인텔의 Real World Performance 구라 벤치를 제외하고 봐도 나름 전 세대에 비해서는 참 많은 걸 이뤄낸 프로세서인데 말이죠. 배터리는 52W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화면 밝기 50%, 음량 30%로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연속 재생하였을 때 5시간 20분 정도 배터리가 갔습니다. 이건 밸런스 모드에서 측정한 결과였는데요. 절전 모드나 최대 배터리 모드를 설정하더라도 그 결과는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배터리 용량을 고려했을 때 실망스러운 수준의 배터리 타임이었고 화면 밝기를 좀 더 높이고 좀 더 부하를 주는 실사용 상황에서는 3시간 남짓밖에 배터리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타임을 타이거 레이크 프로세서를 탓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사실 제가 서밋 B15랑 프로세서와 배터리 용량이 완전히 동일한 다른 노트북 하나도 테스트 중인데 서밋 B15보다 훨씬 긴 배터리 타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타이거가 아니라 서밋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럼 총평입니다. 나름 멀쩡해 보이긴 하는데 괜찮은 르누아르 노트북의 제휴가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이걸 먼저 추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꼭 르누아르가 아니더라도 아이스레이크나 코멜레이크 CPU에 MX250이나 350이 조합된 노트북이 타이거 레이크 노트북보다 나은 부분도 많고요. 이 노트북의 장점으로는 전반적인 스펙에 비해서는 낮은 가격, 썬더볼트 단자를 포함한 포트 구성 정도가 있겠고 단점은 용량 대비 짧은 배터리 타임, 좋지 않은 스피커, 지문이 지나치게 많이 묻는 외관 정도가 있겠습니다. 타이거 레이크의 성능은 사실 단점이라고 꼽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 발열 자체는 꽤 높게 났지만 스로틀링 자체는 별로 걸리지 않고 부하 시에 높은 전력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노트북의 쿨링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썬더볼트 단자가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걸 꼭 사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램 16기가에 sRGB 100%급의 15.6인치의 이만한 가격의 노트북이 또 어디 있냐 하고 물으시면 별로 할 말은 없긴 한데
그런데 제가 며칠간 이걸 쓰면서 솔직히 단 한 번도 좀 더 오래 쓰고 싶다거나 만족스럽다거나 하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리뷰만 끝나면 바로 팔려고 이미 중고로 살 사람도 구해뒀습니다. 뭔가 애매한 만듦새와 디자인, 지문 자국 대잔치, 신뢰할 수 없는 배터리 타임, 기대보다 별로인 디스플레이, 달려있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스피커, 종종 부하가 걸리면 널뛰기를 하는 프로세서의 온도, MSI의 AS 정책 등 이 노트북을 마음에 들지 않게 하는 요소가 마음에 들게 하는 요소보다 저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걸로 제 첫 타이거레그 노트북 리뷰를 마칩니다. 다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트북 리뷰가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